많은 창작자들이 꿈꾸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품이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는 과정에는 창작자의 노력뿐 아니라 시대의 욕망과 사회적 흐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최근 국내 출판 시장에서는 아일랜드 소설가 클레어 키건의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은 1999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단 5권의 작품만을 발표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이 5권의 작품이 국내에서 약 30만 권 가까이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데뷔작인 단편소설집 남극이 국내에 출간되며 다시 한번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키건 작품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은 꾸밈없는 문장과 간결한 표현으로 인간의 삶과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이 엮은 영미문학 선집에 키건의 단편 소설 물과 가까이를 실었으며 꾸밈없는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어낸 단순하면서도 따뜻하고 깊은 장면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 가운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맡겨진 소녀는 영화로도 제작되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말없는 소녀는 해외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작품성과 감동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소개하며 이른바 키건 열풍을 만든 인물은 다산북스의 편집자 이승환 팀장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 영미권에서 큰 호평을 받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처음 접한 뒤 출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시 출판업계에서는 이 작품이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대중성은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이 가진 힘을 믿고 출간을 추진했고 결과는 예상 밖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후 맡겨진 소녀, 푸른 들판을 걷다, 너무 늦은 시간, 그리고 데뷔작 남극까지 국내에 차례로 소개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 4년에 걸친 여정을 통해 키건의 작품이 모두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문장과 인간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포착하는 시선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 속 평범한 순간에서 인간의 감정과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단편소설집 남극에는 총 15편의 단편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부부관계, 자매관계, 이웃관계 등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제작인 남극은 겉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의 일탈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 욕망을 해소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작품 노래하는 계산원에서는 평범한 마을에 살던 남자가 사실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평범한 일상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매에서는 늘 동생을 위해 희생해온 언니가 결국 선을 넘은 동생에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또 남자와 여자에서는 가족을 무시하고 다른 여성과 어울리는 남편에게 아내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키건의 작품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의 균열과 갈등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봅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 세계는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에는 수도 시설도 없었고 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조랑말을 타며 뛰어놀며 자신을 인디언이라고 상상하곤 했다고 회상합니다. 이후 그는 한 여행객 부부의 제안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대신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미국 로욜라 대학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작품 맡겨진 소녀의 배경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일랜드로 돌아온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300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조립 공장, 소시지 제조사, 호텔, 꽃집, 청소업체 등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웨일스 대학에서 문해창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글쓰기를 가르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건은 글쓰기에 대해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며 글의 구조를 정교하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1년에 평균 10페이지 정도의 원고만 완성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작품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업 방식이 키건 작품의 특징인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출판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문학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문학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문학 패배주의가 퍼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문학 작품이 출판사의 주요 매출을 이끄는 장르로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작품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출판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아일랜드 문학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는 세계적으로 문학적 전통이 깊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많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며 넥스트 키건을 찾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국내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